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이코인 전문 채널 파이커넥트입니다. 오늘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치솟고 있는데 왜 파이코인은 상대적으로 조용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제로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2025년 10월 현재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비트코인은 8만 달러를 상회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더리움 역시 4,000달러대 후반까지 치고 올라오며 역대급 불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코인 쪽 커뮤니티에서는 왜 우리만 오르지 않느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세 가지 측면, 즉 시장 구조, 기술적 요인, 심리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한 실제 파이코인이 2025년 2월 거래소에 공식 상장된 후 지금까지 어떤 흐름을 겪어왔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큰 흐름을 짚고 넘어가야겠죠. 2025년 상반기 이후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되돌리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의 유동성이 다시 위험자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있었죠. 특히 비트코인은 2024년 4월의 반감기 이후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희소성이 강화되며 2025년 하반기에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몰렸습니다. ETF 자금 유입도 강력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대형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통해 꾸준히 매입을 늘리면서 시장 내 매도 가능한 비트코인 물량이 감소했죠. 이더리움 또한 스테이킹 비중이 60%를 넘어가면서 유통 가능한 공급량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 상승 압력이 더해졌던 것입니다. 즉, 지금의 상승장은 장기적 공급 축소, 기관 투자 확대, 글로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린 결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코인을 보겠습니다. 파이코인은 2025년 2월 드디어 많은 파이오니어들의 기다림 끝에 글로벌 거래소 몇 곳에서 공식 상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상장가는 약 $2 수준이었고 초반 거래량은 폭발적이었죠. 전 세계 수천만 명의 파이오니어들이 기다려왔던 그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상장 후의 흐름은 다소 복잡했습니다. 초기에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으로 인해 단기간에 $2를 돌파하기도 했지만 3월을 지나면서 가격은 서서히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락업되어 있던 코인들이 순차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면서 공급 물량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KYC를 완료한 사용자들이 개인 지갑으로 이전한 뒤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시장 내 매도 압력이 상당했습니다. 결국 2025년 중반에는 0.3달러 수준이었고 현재 10월 기준으로는 약 0.26달러 선에서 횡보 중입니다. 이 수치는 기대보다는 낮지만 프로젝트의 장기성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조정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파이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강하게 오르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시장 구조의 차이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미 완전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구조를 갖고 있으며 거래소, 기관,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완전 개방형 시장이죠. 반면 파이코인은 아직까지도 점진적 개방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 재단은 메인넷 상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KYC 및 생태계 검증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직 100% 모든 파이코인이 자유롭게 유통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 전략은 보안적 측면과 장기적 가치 안정을 위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제한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유동성이 제한적일 경우 가격 상승 모멘텀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파이코인은 시장 접근 단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전혀 다른 구조적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술적 발전 속도에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수년간의 업데이트를 통해 이미 완성도 높은 확장 솔루션을 구축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실사용 결제 생태계를 확장 중이고, 이더리움은 레이어 2 기술로 수수료를 낮추며 DApp 생태계를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파이코인은 메인넷 전환 이후 불과 8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파이 브라우저, 파이 월럿, 파이 SDK 등 기본적인 인프라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대중적으로 활용 가능한 서비스가 충분히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오프라인 매장이나 탈중앙화된 DApp 프로젝트들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네트워크의 실사용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이 빠르게 오르긴 어렵습니다. 투자자들은 실질적 사용처와 수요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즉, 현재의 파이코인 가격은 단순히 투기적 기대감이 아닌 실제 생태계 발전 속도에 맞춰 조정되고 있는 현실적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투자 심리입니다. 파이코인은 오랜 시간 동안 폐쇄 네트워크 안에서 채굴되어 온 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상장만 하면 대폭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장 후 시장이 보여준 반응은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초기 매수세는 강했지만 그 이상의 신규 외부 자본 유입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무료로 채굴한 코인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일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솔라나처럼 확실한 네트워크에 자금을 투입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신뢰성과 브랜드 인식이 쌓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즉, 파이코인은 이제 막 시장에 발을 들인 신생 주체이고,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노장 세력과는 인지도와 신뢰도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파이 재단은 단기 가격 상승보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단은 올해 내내 파이 앱 생태계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개발자 해커톤과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이 브라우저를 중심으로 한 파이페이, 파이스토어, 파이커머스 API 등 결제 및 상거래 인프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이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단기적 가격 변동이 아니라 이런 현실 경제 참여도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 신흥국 커뮤니티 중심으로 오프라인 결제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파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따라서 지금의 조정 국면은 성장을 위한 숨고르기 구간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파이코인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 전문가들은 향후 6에서 12개월 사이를 기술 확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즉, 가격보다는 실제 유동성 개방과 생태계 활성화 여부가 더욱 핵심입니다. 재단은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완전한 메인넷 오픈과 국제결제 게이트웨이 연동을 계획 중입니다. 이 시점에서 시장은 유통량 확대 대 실수요 증가라는 균형점을 다시 찾아가겠죠. 만약 실제 서비스 사용량이 빠르게 늘고 글로벌 커머스 기업들과 연계가 확산된다면 지금의 정체 구간은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로 재평가될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통 개방만 빨라지고 실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면 단기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결국 향후 1년간 파이코인의 주가는 생태계 성장 속도 대 시장 기대치의 싸움 속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파이코인의 가장 독특한 점은 단순히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아닌 커뮤니티 기반 경제라는 점입니다. 즉, 가격의 향방은 단지 거래소 투자자가 아니라 매일 채굴하고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파이오니어 한 사람 한 사람이 파이를 단순한 자산이 아닌 실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시장 신뢰도는 빠르게 높아질 것입니다. 결제, 쇼핑, 서비스 교환 등에서 파이가 실질적으로 쓰이게 된다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도 초창기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실제 디지털 금으로 쓰이기 시작하자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파이코인 역시
그런 단계의 초입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2025년 10월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시장 자본의 주류로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파이코인은 아직 성숙기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신생 자산입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용한 이유는 첫째 유통 제한, 둘째 생태계 초기 단계, 셋째 투자 심리의 온도 차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부정적인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재단의 구조적 안정성과 기술적 내실이 다져지는 시기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파이코인이 실제 경제 참여 기반을 확립하면 그 진가는 늦게라도 시장에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도 10년이 걸렸고 이더리움도 완전 개화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파이코인은 이제 상장된 지 8개월밖에 안 된 신생 자산이죠. 따라서 지금의 속도는 오히려 정상적인 성장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파이코인을 믿고 실생활에서 조금씩 활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파이 생태계를 움직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가격보다 중요한 건 사용이고 사용이 곧 진정한 가치 창출의 시작이죠. 정리하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오르는 것은 이미 성숙한 유통 구조와 기관 자금의 힘 때문이고 파이코인이 잠시 멈춰 있는 이유는 아직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파이코인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그 성장의 열쇠는 우리 파이오니어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현실적인 시각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